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네, 가장 빠른 사나이 하면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네. 그의 속력을 환산해 보면 시속 37km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각종 운송수단을 타고 다니며 빠른 속력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빨라질 수 있을까요? 네, 속력과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운동하러도 나가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할 겸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어때요? 저 약간 좀 날쌘 것 같지 않나요? 의외로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되게 빨라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입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속력이거든요. 대표님 달리기 좀 잘 하셨나요? 제가 의외로 잘했죠. 진짜요? 정말 의외네요. 고등학교 때 네. 12초 9 뛴 적도 있어요. 100m. 와, 12초면 진짜 빠른 건데요. 일반인 중에서 굉장히 빠른 거죠. 선수 제의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은 100m를 다 뛸 수 있을지 의문이죠. 와, 정말 빠르셨네요. 저희 학교는 이제 100m가 안 돼서 50m 구간으로 나눠서 했는데 제 50m 기록이 거의 한 5, 6초 정도가 나오면 국가대표를 해야겠죠. 네, 어쨌든 좀 엄청 빨랐습니다. 네. 자, 속력에 관해서 숨어있는 과학 정보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은 속력 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녹화를 위해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얘기를 이어가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주인공을 한번 찾아볼까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치타가 아닐까 싶어요. 먹이를 쫓을 때 시속 112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단거리에서는 네. 치타가 최고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치타가 올해는 그렇게 빠르게 못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장거리의 강자는 누굴까요? 장거리의 강자들은 보통 이제 육식동물이 아니고 초식동물들인데요. 도망가야 되니까요. 도망가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북아메리카 가지뿔 영양이라는 네. 영양이 있는데 시속 56km의 속력으로 6km를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시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그렇게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또 최고 속도는 또 90km까지 낼 수도 있고. 빠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나는 동물들이 아무래도 빠르지 않겠어요? 네. 구남조라는 새가 있는데 시속 400km까지 낼 수가 있다고 하죠. 와, 정말 빠른데요. 근데 그건 이제 활강을 해서 이렇게 내려 꽂힐 때의 이야기고. 네. 자, 동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60억 분의 1의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100m 신기록이 9초 58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빠르죠.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네. 시속으로 환산을 해보면 시속 37.6km 정도니까 앞서 동물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가장 느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자, 그러면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빠른 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총알 같은 거요. 총알이 이제 빠른 거의 대명사인데 네. 보통 초속 1km 정도라고 하거든요. 와, 1초에 1km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3,600km가 되니까 와. 실제로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네. 하지만 진짜 빠른 것은 로켓이죠. 로켓은 보통 시속 27,000에서 29,000km까지 가기 때문에 와. 정말 빠릅니다. 거의 그러면 1초에 한 10km를 간다는 건데 그렇죠. 제가 사당에 살거든요. 사당에서 YTN까지 그냥 1초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퇴근이 정말 편하겠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자연계에는 좀 빠른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소리 속도죠. 네. 근데 이 음속은 생각만큼 빠르진 않아서 네. 초속 340m 정도 되니까 총알보다는 느리네요. 총알보다는 느리죠. 네. 아까 로켓보다도 느리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빠른 또 주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네. 역시 속도의 절대 강자는 빛이죠. 빛. 빛이 네. 빛을 넘을 수는 없죠. 그 어느 것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 네.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자면 초속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요. 네, 요걸 이제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한 1시간에 10억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아유, 10km는 가늠이 안 되네요. 태양하고 거리보다 한 7, 8배. 와, 정말 그야말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말이 딱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대표님, 우리가 이제 자동차, 그리고 기차, 비행기 같은 운송 수단들이 발달을 하면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됐잖아요. 자, 그럼 앞서 총알과 로켓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탈 것은 무엇일까요? 로켓을 제외한다면 네. 로켓을 제외하면 이제 X-43A라는 이 실험기가 네. 있었어요. 어, 이제 미국 태평양 상공에서 실험을 했는데 네. 극초음속기라고 하죠. 극초음속기요? 네, 이제 마하 9.6의 속력을 냈으니까요. 와, 소리의 속도의 9.6배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가 한 1,200km 조금 넘으니까 네. 10,000km가 넘는 속도를 냈다고 와. 보시면 되고 단지 속도를 낸 시간은 10초. 잠깐 간 10초 거죠. 정도만 이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테스트기였으니까. 거군요. 네. 이런 빠르기를 계속 낼 수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죠. 와, 대단한데요. 굉장한 거죠. 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제 네. 스크램제트 엔진이라는 지금 시험 중인 엔진이 있는데요. 네. 보통 제트 엔진은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를 산화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뒤로 또 추력을 내뿜게 돼 있죠. 네. 스크램제트 엔진은 일단 다른 엔진으로 초음속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초음속으로 내다 보면은 앞에서 공기가 사실상 초음속으로 엔진 속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엄청난 양이 필요해요. 그 힘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더 강한 추력을 내뿜게 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상승 효과가 네. 생기는 그런 엔진인데 아직은 좀 실험 단계고요. 네. 1950년대 말부터 군사용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상용화에는 앞으로도 4, 50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아, 4, 50년 뒤면은 제가 이제 한 80세의 나이인데 네. 이게 조금 더 앞당겨진다면 진짜 점심에 바르셀로나에 가서 빠에야를 먹고 또 저녁에는 멕시코에서 타코를 먹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돈이 그런 많으면. 희망을 네, 돈도 많아야겠죠. 자, 그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럼 좀 지구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로 넘어간다면 우주에도 뭐 국도나 이런 지름길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나사가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소위 그 행성 간 슈퍼 고속도로라고. 네. 이거는 저 큰 천체들 사이에서 이 중력의 관계 때문에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들에서는 굉장히 가속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이런 네. 방식이 있지만 요거는 아직은 우리가 아마 실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상상만으로도 벌써 설레는데요.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제가 슈퍼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속도와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미 많은 꿈이나 상상이 현실이 됐잖아요. 일상이 되고. 우리 미래는 또 어떤 탈 것이 등장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교짜과학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